안녕하세요. 2차 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해부학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부학의 기본 용어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아주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단락을 공부할 때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 뜻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다 외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단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셔서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해부학적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 1-4에 보면 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손바닥을 앞으로 한 채, 팔은 몸 옆에 나란히 늘어뜨렸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나란히 폈습니다. 자,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어야 되는데 좀 표정이 좀 좋지가 않네요. 자,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요. 자, 이 중간에 있는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의 자세가 바로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해부학적인 자세는요. 눈을 보시면 앞을 정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바닥은요. 앞쪽을 향해 있고요. 다리는 모아도 되고 살짝 벌려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리를 펴고 발을 땅에 디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부학에서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자세입니다. 자, 해부학적 자세를 정의해 보면 첫 번째, 발끝 부분이 앞쪽을 향하도록 발을 나란히 해서 똑바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도록 해서 양쪽 손을 몸통 옆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띄우지도 말고요, 뒤로 보내지도 말고 앞쪽으로 보내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자세가 되겠죠. 세 번째, 얼굴은 정면을 향해서 앞쪽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해부학적인 자세,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몸을 면으로 나누었을 때 그 면에 대한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의 방향을 기술하기 위해서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세 개의 단면을 우리가 기준면으로 잡습니다. 제일 첫 번째 면을 우리가 시상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지탈 플레인. 자, 이 단어들은 우리가 하늘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은 여러분 반드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상면은 세지탈 플레인이라고 하고요. 앞뒤 방향으로 수직으로 자른 면이에요. 자, 이 면, 시상면에 의해서 신체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시상면 중에서 신체의 가운데를 통과해서 좌우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면을 정중면이라고 해요. 메디안 플레인 또는 정중 시상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를 한번 보시면 이마하고 접하는 면을 우리가 이마면이라고 하는데요. 프론탈 플레인 또는 이 이마면은 관상면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코로날 플레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마면은 우리가 이마라고 하는 부분을 예전에 한자식 용어로는 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계신 선배님들은 전도면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거나 관상면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한자로 바뀐 용어가 이마면이 됩니다. 프론탈 플레인 그리고 관상면이라고 할 때 코로날 플레인 마찬가지로 같은 용어이겠죠. 좌우 방향에서 수직으로 자른 면이며 이 면에 의해서 신체가 앞쪽과 뒤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가로면이죠. 가로면은 우리가 transverse plane 또는 횡단면, 이거는 한자식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면, horizontal plane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면은요, 지면과 평행한 면이죠. 또는 신체의 축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도록 가로 방향에서 자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어떻게 해요? 위와
아래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그림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하늘색의 면이 있죠. 자, 이 면은요. 우리 앞쪽에서 봤듯이 좌와 우로 신체를 나누는 면이에요. 자, 이 면을 뭐라고 합니까? 시상면, 세지탈 플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지탈 플레인이 신체의 왼쪽과 오른쪽을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중면, 메디안 플레인 또는 메디알 세지탈 플레인, 정중 시상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를 뭐와 뭐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강조하는 면은 바로 이마면입니다. 이마면은요, 프론탈 플레인 또는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마면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체를 어떻게 해요? 앞면과 뒷면으로 나누는 면을 우리가 이마면 프론탈 플레인 또는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는 면은요, 바로 가로면이죠. 가로 또는 수평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가로면이라고 할 때 우리는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라고 하거나 수평면 호리존탈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해부학의 위치와 방향을 잡을 때 이 세 가지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방향을 잡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중면. 정중면은 영어로는 메디안 플레인. 자, 이 정중면은 시상면이죠. 시상면은 세지탈 플레인이고 좌우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때 정중면. 자, 그 다음에 신체를 앞과 뒤로 나누는 면은 무엇이라고요? 이마면입니다. 프론탈 플레인. 그리고 신체를 위와 아래로 나누는 면은 무슨 면? 가로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의 단면으로 나누는 용어를 공부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방향을 나누는 용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이나 위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짝지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아래가 있고요. 오른쪽이 있으면 뭐가 있나요? 왼쪽이 있고요. 안쪽이 있으면 가쪽이 있습니다. 속이 있으면 바깥이 있고요. 얕은 쪽이 있으면 바로 깊은 곳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몸하고 가까운 쪽이 있는 반면에 몸과 먼 쪽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니까 용어가 다 어떻게 해요? 이 연두색 계열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우리가 앞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안테리어입니다. 그리고 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뭐예요? 포스테리어. 자, 그리고 우리가 배 있죠, 배. 배복자, 한자로는 복측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글 그대로 얘기할 때 배 쪽 얘기할 때 벤트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자, 등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도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등 배자를 써서 배측, 도잘. 자, 그래서 인체의 앞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배가 있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어서서 다니기 때문에 앞에는 배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앞쪽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공통적으로 방향을 엮어서 사용할 때는 배 쪽, 등 쪽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위와 아래예요. 자, 이 경우에도 사람과 동물이 좀 다릅니다. 자, 위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superior라는 말을 쓰고요. 아래라는 말을 쓸 때는 inferior입니다. 자, 위가요. 머리 쪽이 될 수 있고 아래가 꼬리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위쪽이 머리가 있고 아래쪽이 꼬리가 없긴 하지만 흔적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자, 꼬리 발 쪽이 있죠. 그런데 동물의 경우에는 위쪽이 등이에요. 아래쪽에는 배가 있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공통적으로 방향을 나타낼 때는 머리 쪽,
꼬리 쪽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용어가 되겠죠. 자, 오른쪽, 왼쪽, right, left.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안쪽을 얘기할 때 메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디알. 이 메디알 아까 나온 용어하고 조금 다르죠? 정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메디안이었습니다. 안쪽을 가리킬 때는 메디알, 가쪽을 가리킬 때는 라테랄이라고 가리키게 되죠. 자, 정중면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안쪽은 정중면과 가까운 쪽이에요. 중심에서 가까운 쪽이죠. 가쪽은 정중면에서 먼 쪽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속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 나와 있다라고 표현할 때 속은 인터널, 그 다음에 바깥은 익스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체 중심과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데 속은 중심과 가까운 쪽을 말합니다. 바깥은요, 중심에서 먼 쪽을 얘기하죠. 속은 인터널, 바깥은 익스터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얕은 곳과 깊은 곳의 신체를 가리킬 때 얕은이라는 말은 슈퍼피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깊은 곳을 이야기할 때는 딥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신체 표면과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 표면에서 가까우면 얕은 쪽, 표면에서 멀면 어떻게 해요? 깊은 쪽.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지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몸 쪽과 먼 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록시말, 디스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몸통에서 주변으로 뻗어나간 구조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몸통에 가까우면 몸 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더 멀리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더 먼 것을 뭐라 하냐요? 먼 쪽이라고 이야기하고 디스탈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우리 그림에서 중간선이 있습니다. 이 중간선하고 가까우면 뭐라고요? 안쪽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선에서 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쪽, 라테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자, 단순히 위쪽 방향을 가리켜요. 슈피리어. 자, 머리 쪽을 가리킵니다. 크라니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인피리어 아래쪽. 그 다음에 꼬리 쪽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카우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몸통이죠. 몸통에 가까운 부분을 지칭할 때 우리는 몸쪽이라는 말을 써요. 옛날에 선배님들은 근위부다 이런 말을 썼는데 같은 말이 되겠죠. 프록시말입니다. 프록시말. 자, 그 다음에 먼 쪽에 있는 신체 또는 원위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디스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은 right, 왼쪽은 뭐예요? left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자, 신체를 볼 때요. 앞쪽과 뒤쪽으로 또 나뉩니다. 앞쪽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안테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쪽에는 사람의 경우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죠. 그래서 배 쪽을 지칭할 때는 벤트랄, 배 벤트랄. 자, 등 쪽을 지칭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잘, 또 뒤,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 뒤쪽이니까 포스테리어, 등 쪽이니까 도잘. 자,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자, 네 번째는요, 운동을 나타내는 용어가 됩니다. 자, 이 운동을 나타내는 용어는요, 인체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짝지어서 사용하게 되는 용어가 되죠. 자, 이 인체에서 운동을 나타내는 용어는요, 굽힘과 펴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굽힘은요, 플렉션이라는 말이에요. 펴은요, 익스텐션. 예전에는 굴곡과 신전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관절을 사이에 둔 두 개의 부분에 각도를 바꾸는 운동인데 굽힘은요, 각도가 줄어들고 펴은 각도가 180도로 펴지게 더 커지는 동작을 우리가 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굽힘은 각도가 작아져요. 플렉션. 펴은 각도가 커져요. 익스텐션. 자, 이러한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을 지칭할 때 굽힘을 담당하면 굽힘 근육, 펴을 담당하면 편 근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굽힘 근육은 플렉서 머슬.
자, 플렉서라고도 그냥 쓰기도 합니다. 플렉션이 뭐예요? 굽힘이죠. 거기에다가 OR을 붙이면 굽힘을 담당하는 것을 지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서 머슬, 굽힘 근육, 익스텐서 머슬, 편 근육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발의 운동에서는요, 약간 달라요. 발은요, 발등 쪽으로도 구부러지고 발바닥 쪽으로도 구부러지죠. 그래서 발에서 사용할 때는 발바닥 쪽으로 굽힘, 그리고 발등 쪽으로 굽힘이 일어난다고 하여서 발바닥 굽힘, 플랜타 플렉션, 발등 굽힘, 도지 플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용어가 벌림과 모음이에요. 우리가 벌림을 외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브덕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음은요, 내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덕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축 또는 정중면 있죠. 우리가 메디안 플레인이라고 했던 정중면에서 거리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벌림은 그 축에서, 중심이 되는 축에서 멀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어브덕션, 벌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축과 가까워지는 운동을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을 우리가 벌림 근육, 자, 어브덕터 머슬, 모음 근육은 어덕터 머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용어는요, 돌림이에요. 돌림은 회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쪽 돌림을 외회전이라고 이야기하며 external rotation, 안쪽 돌림은요, 내회전이라고 이야기하고 internal ro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팔을 만약에 돌리면 가쪽 돌림이 되고요. 몸통 쪽으로 엄지가 향하면서 돌아가면 안쪽 돌림이 되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 팔굽을 한번 구부려 보시겠어요? 팔굽을 구부렸을 때 이 아래쪽 팔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래 팔을요, 우리가 손바닥을 하늘 향하게 올리는 운동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뒤침이라고 표현해요. 뒤침은요, 한자 용어로는 회외라고 이야기하고 슈피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엎침은요, 한자 용어로는 회내라고 이야기하고 프로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쪽 돌림과 뒤침은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팔을 바깥쪽으로, 다리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팔, 다리 앞쪽이 바깥을 향하게 돼요. 안쪽 돌림과 엎침은 반대로 안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팔, 다리 앞쪽이 정중앙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올림과 내림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볼게요. 올림은요, 거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엘레베이션입니다. 내림은요, 하재라고도 이야기하고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자,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올림과 내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을 올림 근육, 리베이터 머슬, 내린 근육, 하재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레서 머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올림, 우리가 어깨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요. 올림, 어깨를 어떻게 해요? 쭉 늘어뜨리면서 내려요. 내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임이에요. 조임. 조임은 관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관략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항문 관략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조임 근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임이라는 용어는 constrict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확대 또는 산대라는 용어는요, 딜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멍 부분을 닫거나 꼭 조이거나 또는 여는 동작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을 우리가 조임 근육, 관략근, 그 다음에 확대 근육 또는 산대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임 근육을 우리가 스핀터 머슬, 확대 근육을 딜레이트 머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 팔을 기준으로요.
이 어깨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shoulder join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어깨 관절에서 앞쪽으로 팔을 쭉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 어깨 관절 입장에서 보면 굽힘이 됩니다. 플렉션이 되죠. 플렉션. 그 다음에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자, 이 동작은 어깨 관절, shoulder joint 입장에서 보면 편 동작, 익스텐션이 됩니다. 자, 다리 입장에서 볼까요? 우리가 이 엉덩 관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힙 조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힙 조인트 입장에서 다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동작을 바로 굽힘, 플렉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쪽으로 폈습니다. 이 동작을 뭐라고 하나요? 편 또는 익스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엉덩 관절 입장에서 굽힘과 펴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팔굽 관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팔굽 관절 입장에서 보면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뭡니까? 굽힘이 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편 동작이 돼요. 자, 우리 무릎 관절을 니 조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니 조인트 입장에서 보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각도가 이렇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작아지는 이것을 굽힘. 그리고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 동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과 다리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운동을 나타내는 용어. 자, C번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깨 관절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숄더 조인트 입장에서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펴서 올려요. 그러면 어깨 관절 입장에서는 몸통에서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벌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브덕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몸통 쪽으로 가까워지는 반응이 나타나요. 운동이 나타나요.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모음이라고 하고 어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벌림은 뭐라고? 어브덕션. 모음은 뭐라고요? 어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팔을 이렇게 여러분 왼쪽 팔을 쭉 한번 펴보세요. 펴셨어요? 자, 이 편 왼쪽 팔을요. 자,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해서 가쪽으로 계속 돌려보세요. 자,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가쪽 돌림이라고 하고 external rotation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엎치면서 어떻게 해요? 몸 쪽으로 향하고 손바닥이 뒤쪽으로 향해서 돌아가게 만들면 이 동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쪽 돌림이 되는 거예요. 안쪽 돌림은 internal ro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팔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팔에서 요게 우리가 엘보 조인트라 그래서 팔굽 관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팔굽 관절은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팔굽 관절을 딱 구부려서 보면 지금 그림에는 구부리게 안 나와 있는데 구부린 상태에서 지금 손바닥이 천장 쪽, 하늘 쪽을 향해 있다면 그 상태는요. 바로 뒤침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슈피네이션이에요. 자, 반대로 손바닥을 뒤집어서 방바닥, 마루 쪽을 향하게 해보세요. 그 동작은 뭐가 됩니까? 엎침, 프로네이션 상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뒤침 상태에서 보면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뼈가 나란히 위치하지만 엎침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 뼈가 서로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지금 살펴봤네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우리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고 우리가 쉬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로 돌출 부위와 함몰 부위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돌출 부위는 말 그대로 튀어나왔다는 말입니다. 튀어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튀어나온데 모양이 다양하겠죠. 우들투들 거칠게 아니면 선 모양으로 아니면 좀 더 둔하게 아니면 아주 좀 더 돌기 모양으로 뾰족하게 가시처럼 더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겠죠. 함몰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옅은 틈새처럼 갈라졌는가? 아니면 오목한가? 구멍이 파였는가? 고랑 형태로 생겼는가? 동굴처럼 생겼는가? 아니면 기다란 관처럼 생겼는가에 따라서 그때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자, 돌출을 나타내는 용어는요. 용기가 있어요. 특별히 관절에서 용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 용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뼈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관절 용기를 우리가 콘다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콘다일. 관절 부위에서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관절 용기 콘다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관절 용기라는 것은요. 용기 위에 또 볼록하게 더 튀어나와 있으면 관절 용기 위쪽에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위관절 용기. 여기 위라는 말이 에피예요. 에피콘다일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에피콘다일 용기의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돌기는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크고 무디게 튀어나온 모양을 우리가 돌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절은요. 튜버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게 튀어나온 모양. 가시는요. 가늘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모양을 이야기하죠. 스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파인이 어디에 맞냐면 우리가 척추를 이야기할 때 척추 뒤쪽으로 튀어나온 뾰족한 돌기를 우리가 스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거친 면은요. 조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튜베로시티예요. 작게 튀어나오면서 면을 이루는 거예요. 자, 거칠거칠하게 조금씩 튀어나왔지만 면 전체에 우둘투둘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울퉁불퉁한 것이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거친 선은요. 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리니아 에스페라. 자, 작게 튀어나와서 선을 이루는 모양을 지칭합니다. 자, 능선. 능선은요. 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크레스트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디게 튀어나와서 길게 늘어진 모양입니다. 자, 면은요. 파셋이에요. 좀 매끈한 표면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면이라는 말을 쓰고요. 선은 가늘게 튀어나와서 선을 이루는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방 설명한 용어들은 모두 튀어나온 거예요. 돌출 부위 용어를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함몰 부위 용어를 설명해 볼게요. 자, 오목은요. 우리가 포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묵, 오목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목은 좀 작은 걸 얘기하고 보통 우묵이라고 말하면 좀 더 범위가 큰 것을 우리가 한글로 풀이할 때 그렇게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포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움푹 꺼져 있는 모양을 오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랑. 여러분 밭 고랑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움푹 파인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랑을 그루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굴은요. 굴은 자, 신었어요. 여러분 굴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만 한쪽은 막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뼈 속이 파여 있는 모양이에요. 자, 구멍은요. 포라멘이라고 이야기하죠. 뼈를 관통해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뼈를 관통해서 이끌정맥이라고 하는 정맥이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뼈를 관통하는 구멍이 뚫려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지칭할 때 포라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더 남았네요. 관은 구멍이 길어져서 생긴 긴 공간을 틈새는요, 피셔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은 캐널, 그 다음에 틈새는요, 피셔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갈라진 것처럼 생긴 틈새를 우리가 피셔, 페임은요, 뼈의 모서리가 움푹 들어간 거예요. 너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칼이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우리가 페임을 얘기할 때 그런 흔적을 얘기할 때 우리가 페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갑자기 너무 훅 들어간 느낌이 있지만 이 해부학의 기본적인 용어,
해부학적인 자세, 몸의 면에 대한 용어,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을 나타내는 용어, 다섯 번째 돌출 부위와 함몰 부위를 나타내는 용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꼭 익히고 단어를 달달 외우세요. 저희 여러분 2주차 수업 끝나고 나서 3주차 때 반드시 제가 쪽지 시험을 치고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좀 쉬었다가 다시 만날게요.